유한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조금 더 점에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 발표와 또 주체별 매매 동향 그리고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약이, 글로벌 신약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그런 성향을 보면은 이벤트가 나오면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과거에는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임상 결과가 뚜렷하게 발표되는 경우가 적었죠. 그래서 발표되기 전에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는 결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올랐으니까 떨어지고 결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당연했는데 이번 유한양행 신약 승인 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바이오 주식 투자는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마일스톤 그러면은 기술 수출하고 받는 돈도 마일스톤인데 그게 아니라 뚜렷한 일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기술 수출하거나 아니면 임상 2상에서 의미 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거나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되거나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라는 그 특정 마일스톤을 마음속에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들은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 나는 날 나는 팔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결과가 발표된 8월 21일 매매 주체를 보면은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전부 다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관이 팔았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한동안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요번에 유한양행 신약 승인 받은 거는 유한양행이 받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존슨앤존슨이 받은 거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그냥 이 약물을 어나더 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에 아주 공을 들이는 50억 달러 이상의 약물로 상업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핵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승인 받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얼마나 많이 팔까? 이 목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 목적은 얼마나 많이 팔 거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질을 누가 승인을 받았고 누가 상업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빅파마 중에 빅파인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리고 타겟이 폐암 치료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1차 치료제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적응증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미반타막 피하 주사 제형과 레이저 티닙하고 병용하는 그런 임상 결과에 근거한 신약 승인이 올해 말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전체 생존 기간이 높게, 타그리스토 대비해서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매출액은 더욱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신약을 유한양행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일정, 그러니까 신약 승인 결과가 나온 그 시점에 매도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기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기관들이 매도할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 정도에서 한번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이 사이에서 기관들이 다시 집중적으로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크게 팔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죠. 어느 순간에 개인들은 다 매도를 해 있고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그리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흡수해서 그 윗단으로 가는 그런 주가 흐름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임상은 기존에 있던 임상이나 신약 승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그런 경향들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넥스라든가 또 버텍스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면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개발 속도도 빨라지면서 자금이 블록버스터에 의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우상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향후에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면서 연구 개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속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각이, 그리고 그런 물질을 발굴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번 신약 승인을 계기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라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레이저 티닙을 원래 개발했던 오스코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임상 단계로 물질이 진입하고, 이 임상 단계 물질이 임상 1상, 2상, 3상 신약으로 승인되고 블록버스터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뜬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는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임상 1상 단계에 성공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주가는 2배 정도 오르고요. 특히 임상 2상에서는 임상 이상에 성공할 확률은 30% 남짓입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다 그러면 이 물질의 가치는 약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2배에서 3배 가량 뜨면서 주가는 다시 임상 1상 단계에서 6배를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상 3상에 성공하게 되면 또 2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배 이상의 임상 단계 진입부터 신약 승인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티닙이 2016년 오스코텍의 주가는 5,000원에서 6,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69,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약 10배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오스코텍은 유상증자 이벤트하고 또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세비도플래닙 임상 2상에서 위약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2만 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신약 승인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약 4만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신약 승인 되면서 임상 단계부터 약 10배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텍의 주가는 임상 결과에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스코텍의 사례에서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신약 승인 난 그 물질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블록버스터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